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제가 계속 다뤄드리면서 우선 가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추가 파동까지 좀 이어졌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잡아드렸던 게 요 정도 파동만큼은 우선 또 끌어올릴 거다. 왜? 단기 파동을 이만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요까지 한번 찍은 상황에서 이제 간을 좀 보고 있어서 여기서 좀 추가 체크만 좀 더 해드리려고 할게요. 우선 기본적인 이슈 자체나 모멘텀이 뭐 꺾이고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시장 자체가 이제 약간 과열 구간에 접어들었다 보니까, 특히나 반도체 쪽이 상승이 많이 나왔다가 조정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종목들 손바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손바뀜뿐만이 아니라 더해가지고 테마도 순환이 좀 돌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계속 수급 주체가 좀 바뀌다 보니까 좀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같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영향권에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결국에는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그 다음 테마 이슈를 좀 받아가지고 추가적인 힘을 만들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뒷받침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약간 패권 자체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죠. 지금 보면은 이 반도체 쪽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다가 이쪽에 있었던 이 수급의 주체들이 이제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약간 제약바이오 쪽으로 넘어가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이 매수세와 수급들이 좀 돌아줘야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일 수 있는데, 이쪽으로 조금 빠지는 느낌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기서 얘가 어떻게 요 제약바이오가 끝나고도 다음 턴이 올 때까지 여기서 이제 버팅기면서 다음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볼 준비를 할 거냐, 아니면 결국엔 여기서 이제 끝을 낼 거냐, 요거를 좀 결정을 지어가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럼 우리가 주요하게 좀 봐야 되는 자리는 결국 두 곳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자리는 단기 자리고요, 두 번째 자리는 장기 자리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이제 이 종목이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걸 위주로만 지금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보는 라인들을 잡아 드릴게요. 우선 이건 항상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점 고점을 높이는 게 상승 파동이다. 상승 파동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저점 고점을 높이는 거에 상승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점을 높여주고 고점을 높여주고 이렇게 가줘야 돼요. 이게 끊어지면 뭐예요? 상승 파동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우선 지금 최근에 파동 어떻게 타고 가고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놈들은 어떻게든 끊지 않고 갑니다. 어떻게든 끊지 않고 가요. 우선 장기 관점상 큰 각으로 봤을 땐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이죠. 그리고 여기 내려오면서 또 새로운 저점을 좀 만들어 보고 있죠. 여기서 가장 큰 각으로 봤을 때는 이 큰 우상향 곡선이 꺾이는 자리는 대략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지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큰 흐름은 여기가 꺾이지 않는다면 그래도 최소 행보 흐름 혹은 상승 흐름은 유지를 시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큰 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5만 원 정도를 중요 자리로 좀 잡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거의 거진 반토막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큰 각은 당연히 큰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큰 걸 먹고 싶으면 그만큼 크게 잡아야 되는데, 크게 중요 구간이 여기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여기까지 다시 수익분이 쪼그라드는 것들을 다 경험을 하고 끝까지 여기를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파동으로 이어지면서 이 정도 파동을 만들어 놓고 넘어가는 걸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성향이 좀 달라요. 잔잔바리 파동을 신경 안 쓰고 그냥 크게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조금 잔잔바리 파동도 신경 쓰면서 가져가는 타입이 있어요. 이건 순전히 성향의 문제입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좀 괜찮다, 천천히 크게 볼 생각이다, 나는 여기서 아예 사이즈가 더 다른 큰 그림을 볼 생각이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버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의 이 캐파 자체가 이 수익분이 절반 쪼그라드는 걸 견딜 만한 캐파가 잘 안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건 참고용으로만 보시고 조금 더 민감하게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 관점은 여기가 중요한 게 맞지만 단기 관점은 좀 다르다. 단기는 조금 더 세밀하게 파동을 보는 건데, 이거 보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단기 흐름을 타고 가고 있죠.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고 있죠. 지금 저점 높이고 저점 높이고 저점 높이고, 여기 지금 뭐야? 마지막 저점이 여기였죠. 단기 파동상은
여기가 뚫리게 되면 단기 탄력은 확실히 죽는 겁니다. 우선 단기 탄력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살려줄 수 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장기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깨지는 순간 여기까지 우선 내려와야 됩니다. 여기서라도 탄력을 붙이게 되면 다시 단기 파동을 저점 고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가게 된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최근의 단기 저점은 여기였기 때문에 깨지는 순간 이 단기 우상향 곡선이 꺾이게 되면서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우선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싫어, 이 반토막이 나는 게 좀 싫다라고 하시면, 가격선으로 치면 여기 단기 중요 자리는 한 잠시만요, 74,000원 정도입니다. 74,000원 정도 자리가 깨지면 우선 당분간은 확실히 조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거를 장기까지 굳이 견딜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74,000원에서 익절 타이밍 한번 잡으시면 돼요. 깨지면 익절 한번 잡고 나중에 5만원까지 다시 내려오게 되면 그때 반등 나올 때 다시 진입 타점을 잡기 시작을 해서 공략을 하고 쭉쭉쭉쭉 끌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다시 공략을 하시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들은 우선 제가 좀 잡아 드렸으니까 이 라인들 좀 체크해 놓고 다음 우리가 원하는 이 10만원 정도 선과 넘어가는 구간들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 놓고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이해는 뭐 이제 충분히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거 좀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